안녕하십니까. 부채지면서 발급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내용을 좀 봤는데요. 제가 너무 채권자 정보가 이제 조회가 안 돼서 못 찾는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매각을 해놓고서 고객 정보가 없다. 얼마 정도 지나면은 고객 정보를 아예 삭제해가지고 고객 정보가 없다. 이게 또 개인정보법 문제로 해서 아예 그게 이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솔직히 또 반대로 또 이제 감독원에서는 또 뭐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라고 또 권고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안내를 하고 권고사항을 내고 있지만 그 부분하고 좀 약간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채권사들은 지금 뭐 웰컴이나 OK라든가 이런 데에는 몇몇 군데 또 있고요. 고객이 완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채무를 매각을 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오랫동안 벌어질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잘 의뢰인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말 완제가 맞는지 혹은 뭐 정말 없는 건지 확인하셔가지고 잘못된 정보라면은 그 정보에 대해서 저희한테 빨리 피드백을 해주시면 서류가 저희한테 있을 때는 바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알아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또 수정을 해가지고 업무 처리를 좀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부채지면서 발급 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아마 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증재단, 원채권사, 은행연합회, 서울보증보험만, 뭐 확정, 미확정, 신용회복기금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건 잠깐 이따 얘기를 하고요. 요 부분보다 먼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저희가 상담 사무소에서 의뢰인하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항시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 부분이 개명 이력과 주민번호 정정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깜빡깜빡 하세요. 바쁘시니까 워낙에.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항시 이제 개명 이력이 안 맞으면 채권사들을 뭐 발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 조회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없음 해서 그냥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무조건 하실 때는요. 개명 이력과 주민번호 정정 부분에 대해서 꼭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저희한테 초본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런 것도 개명 개명 이력으로 해가지고 조회를 해서 최대한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뭐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가지지 않고 굉장히 더디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지 마시고 이걸 먼저 개명 이력과 주민번호 정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저희한테 초본을 챙겨주시고 있으시면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롯데카드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채 미임장을 갖춰서 가서 요청을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냐. 전에 부채지면서 발급받은 사례가 있어서 너희한테 이제 보내니까 봐달라 라고 이제 부채지면서 같이 이제 보냈어요. 또 없대요. 알고 보니까 이 롯데카드는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부채지명서를 이름으로 이제 등록을 한 게 아니고 당시 이분이 사업자를 하셨던 분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길동상이라는 것을 했다. 그러면 이 길동상의 사업자로 해가지고 주가 돼가지고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로 해서는 조회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개개인적으로 이름으로 해서 키워드가 돼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 홍길동이라는 분은 과거에 롯데카드를 발급받을 때 홍길동 본인으로 해가지고 신용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했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추정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그냥 무조건 추정을 한다고 얘기 드린 게 아니고 롯데카드하고 맨날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좀 많이 다퉜는데 자기네도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전산팀이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당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이 이름으로 해가지고만 길동상으로 이름으로 해서만 조회가 됐던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이 키워드 다 해가지고 조회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잡념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전산을 한번 만들고 나서 그걸 다시 뒤엎는다든가 뭐 댐을 지었는데 야 이거 댐 잘못된 것 같다 이거 다시 허물고 다시 짓자. 건물이 그 기반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평이 좀 좁아. 우리가 지금 10층까지 올렸으니까 20층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다시 다 허물고 다시 짓자.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게 바뀐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런 사례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채권사들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개명 이력, 초본, 주민번호 정정, 초본, 사업자 등록증, 과거 사업을 하셨으면요. 이렇게 좀 챙겨주시면은 업무 처리를 좀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체크카드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신한카드죠, 신한카드. 신한카드가 체크카드는 이제 돈을 안 받을 겁니까? 라고 했더니만 돈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체크카드 계속 웹체 발급을 안 했어요. 근데 그쪽 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연락 와서 아 이거 의뢰인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저희가 아유 자초지종을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갑자기 두 군데가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신한은 이제 그 신한이었어요. 신한은행에서 그 은행부와 카드를 같이 발급을 해줘요. 근데 카드사에다 관련 정보를 넘겼는데 이게 그 어떤 정보 자체가 이제 체크카드는 이제 조회가 안 되게끔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따로 조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약간 수동인가 봐요. 그래서 카드를 조회했는데 없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은행에서 카드 때 정보 넘길 때 이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한에서는 이제 그 체크카드 부분에 대해서 부채증명서 발급이 누락되는 경우는 이제 좀 거의 없을 거로 저희 보고 있고요. 이렇게 체크카드나 어떤 경우의 수가 막 틀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이 그냥 직접 발급 받았으니까 그냥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저희한테는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피드백을 좀 주시면 저희가 좀 채권자랑 얘기를 해서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좀 어떻게 그 조정을 좀 해줄 수 없겠느냐 아니면은 뭐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어떻게 바꿔달라라고 저희도 채권사한테 요구를 해야지만이 다른 분들도 뭐 피해를 안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에 본인도 채권자 누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은행 은행이 아니죠. 국민은행카드, 신한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하나은행카드 있어요.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기존에 국민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은행카드 같이 했었는데 신한이라고 적어줘도 은행카드 같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이름도 기억도 안 나죠. 본인 그 같이 적어드렸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신한 카드만 적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의뢰인이 은행을 그 급여 통장으로 썼던 거죠. 근데 기존에 계속 신한이라고 적어주시든 신한 카드라고 적어주시든 뭐 이렇게 적어드리면은 은행 카드 같이 해드렸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또 국민은행, 국민카드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국민은행 적어주셔가지고 은행연합회 뒤지다 보니까 또 카드가 또 나와요. 그러면 놓칠 수가 있잖아요. 만약 은행연합회를 안 했던 분이면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약속을 하자. 약속을 뭘 하느냐. 자 솔직히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이 중에서 그 급여통장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급여통장을 상담을 꼭 하셔가지고 뭐 국민은행에서 급여통장을 쓰고 있으니까 이걸 발급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은 그 옆에다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국민은행을 등록을 하고 국민은행은 급여통장이라서 발급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버리면은 발급을 할 수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한은행을 급여통장으로 쓰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안 하겠다라고 꼭 좀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실수도 저희 쪽에서도 좀 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국민이라 적어주시면은 은행카드 다 해드릴게요. 은행카드 다 해드릴게요. 꼭 필수적으로 급여 통장이 어디다라고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주세요. 국민이라고 하면 은행카드 다 할 거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부채증명서고, 신한이라고 적으셔도 은행이나 카드에 대해서, 우리라고 적으셔도 은행이나 카드에 대해서 같이 할 겁니다. 뭐 여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뭐 제일이라든가 CT라든가 그 다음에 농협, 이거는 다 뭐 은행카드가 뭐 같이 있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고요. 말이 빠른 건지 아니면은 제가 저 혼자 쭉쭉 얘기하는 건지 죄송해요. 처음에도 한 15분 정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도 발급 이야기 2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한 5분? 네, 끝내려고 하는데 얘기가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세 번째로 올라가는데요. 세 번째로 올라가는데 그 밑으로 보면은 뭐 보증재단, 원채권사, 은행연합회, 서울보증보험, 뭐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이것도 솔직히 이제 홈페이지 앞에 그 가운데 뭐 이렇게 누르시면은 뭐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이게 이제 신청서, 저희 신청서 상에 요 상단에 좀 상단은 뭐 여기 이력 적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있는데, 채권사인데 밑에 이제 쭉 나가는 거죠. 이제 채권사를 이제 적어주시는 거죠. 채권사를 적어주시는데, 여기서 뭐 1번 쭉 돼 있죠? 2번, 3번, 4번, 5번. 자, 설명 들어갑니다. 이 보증재단이라는 것은 우리은행을 적으셨는데, 은행인이 지역신보라든가 아니면은 신용보증재단, 뭐 중앙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증재단이 있었어요. 보증재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받기가 급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동의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정말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상담을 할 때 보증재단이 있습니까? 그게 뭔데요? 몰라요. 그러면 그게 보증재단이 뭐 돈을 빌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뭐 지역사회에서 혹은 뭐 근로자니까 뭐 햇살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좀 설명을 거기서 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내실 때 알아서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거는 뭐 보통 이렇게 우리은행에다 이제 발급이라도 여기 동그라미 쳐서 보내시면, 우리은행에 나중에 여기 신용보증재단 이게 신용보증재단 신보증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걸 발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으면은 채권사를 적은 것 중에서 보증재단이 있으면 발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여기다 신보증을 적는다. 그러면은 저희는 무조건 이게 우리은행, 여기가 우리은행이 원채권사다. 우리은행. 그러면은 우리은행을 저희가 가요. 그런데 보증재단에 대해서 발급을 꼭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일을 할 때 항시 이분은 하시던가 안 하시던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은 난 발급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은행 한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중앙에 저희가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미발급에 동그라미 쳐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은행까지만 하고 여기 무슨 보증재단이 있는지 아예 찾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뢰인한테 얘기를 아마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를 적는다든가 경기신보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경기신보를 얘기했는데, 경기신보에서 뭐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가는 거죠. 여기가 보통 보증재단은 항시 변제율이 85%에서 95%예요. 그러면 이 보증재단 말고 원채권사에서는 항시 5에서 15%가 홍길동 씨가 하나도 안 갚았으면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일을 하신 분들은 다들 당연하지.
근데 오래 일을 안 하신 분들은 좀 잘 모르시고 이게 그렇죠? 찾아줘야죠? 이제 그때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맨날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발급을 하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우리은행 뭐 신보증 찾고 뭐 이런 식그 뭐 국민은행 뭐 경기신문재단 뭐 이렇게 나온다면은 저희가 발급에 동그라미 쳐져 있으면은 아 여기 채권사 적은 것 중에서 그 보증재단이 나오는 거 있으면 발급을 하란 말씀이시구나 라고 해서 발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거는 당연히 그냥 하는 거죠. 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남아있을 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발급에 동그라미 치여 있으면은 이것만 하고 그냥 끝!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신보중이었는지 경기신보였는지 확인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적어드렸다 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왜? 두 번째 얘기에서 나왔잖아요. 그 모아저축은행에서 이제 뭐 근로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근로자라는 얘기가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신용보증재단 중앙이거든요. 근데 그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저희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100% 그거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그 새마을고 저희가 이제 채권팀에다 물어보죠. 그 다음에 신협은 뭐 적혀 있으니까 그렇고요. 농협도 이제 그 농협부 지역농협 같은 거, 지역농협 같은 것도 이제 자꾸 물어봐서 이제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찾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이거 뒤지고 저거 뒤지고 저거 뒤지고 뭐 농협자산관리 뒤지고 뭐 농신보 뒤지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재단 그 대손보증기금인가 뭐 그거 뒤지고 뭐 그런 식으로 뒤지는 거예요. 자꾸 뒤지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것이 또 국민행복기금으로 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지는데 아예 일을 빨리 해야된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정확히 보증재단이라든가 그것을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가죠. 같이 가니까 바로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원채권사를 또 발급 왜 안 적었지? 미발급 네. 글씨가 좀 이쁘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발급 미발급 있는데 원채권사는 뭐냐면은 이런 거 원채권사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로 대부업을 얘기하는 거죠. 대부업을 얘기하는데 대부업이 뭐 어디 발급을 하고 나면은 원채권사가 우리은행이다 아니면은 원채권사 뭐 신한은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채권사에서 자 우리은행이었는데 지금 채권사를 적어주신 것은 뭐 D라는 D대부 적으셨어요. 근데 이건 원채권사는 안 적으셨다고 가정을 하면요. D대부에서 발급을 하니까 원채권사가 우리은행이래요. 그러면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에서 어디로 넘겼느냐? 여기다 발급에 동그라미 치면은 우리 D대부를 여기다 주셨는데 그러면은 발급에다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보면은 A 대부로 매각을 시켰다. 그 다음에 B 대부로 매각을 시켰다. 그 다음에 C 대부, 그 다음에 D 대부로 매각시켰다. 이런 그 발급 과정 히스토리를 적어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은행에서 A 대부로 매각시키는데 A 대부 다음에 얘기 나오죠. B-1 대부로 매각을 시켰다. 일로 매각을 시킨 경우하고 일로 매각을 시킨 경우하고 이렇게 쪼개져서 나오는데 이거 한 10,000건에 하나 나올까요? 10,000건에? 10,000건에 하나 나올까? 뭐 20,000건에 한 번 나올까? 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의뢰인이 나는 몰라요. 꼼꼼히 열심히 찾아봐 주세요. 시간이 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뭐 이쪽 갔다고 해가지고 돈을 더 받고 뭐 그러진 않아요. 아직까지는요. 물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다 이게 인건비고 종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이 계속 매달려서 채권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편료 나가면은 우편료를 받아요. 저희가 B대부에서 우편으로 보내라 그래야지만 확인해 주겠다. 그러면 B대부에다 우편료를 확인한 다음에 C, D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를 적어드리고 그 다음에 미발급을 하면은
뒤대고만 하고 끝. 이것만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빨라요. 빠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꼼꼼하게 할 것인지는 그 일을 주시는 분이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일을 선택하시는 분이요.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은행연합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은행연합회를 꼭 적으셔야 돼요. 예, 은행연합회를 이제 발급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조건이시면 무조건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적으셨는데 보통 은행연합회를 하면은 그 내용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다 발급을 해드리는 게 맞아요. 그 안에 내용을 봐서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가끔씩은 법원에서 고정이 나졌습니까? 이게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법원에 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일단은 우리가 한번 의뢰인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안 나올 수도 있고 찾기도 힘들고 하니까 은행연합회만 조회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연합회를 적어주셨는데 발급에다 동그라미 쳐서 보내주시면은 그 밑에 채권사가 뭐 신한이 등록되고 우리가 등록되고 국민이 등록되고 했던 거를 찾아서 해드리는 거고, 우리은행에 미발급에 동그라미 떼 있으면은 이거 우리은행 안 하고 끝.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뭐 그냥 평상시에 보내주는 대로 보내주셔가지고 인감도 많이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쫙 조회를 해가지고 다 드리려고 했는데 인감이 마지막으로 한 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감 부족하다니까 나 우리 은행만 이제 은행연합회만 적었는데 왜 다른 걸 또 했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것만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간에 사인이 중요하다. 일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빨리 할 수 있고 늦게 할 수 있는, 꼼꼼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서로 간에 사인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 이게 저희가 힘들어요. 서울보증보험만 하시겠다면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저희는 이게 제일 좋아요, 솔직히. 근데 서울보증보험을 발급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이 발급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부채증명서가 있어요. 부채증명서가 있으면 서울보증보험, 여기 서울보증보험 어쩌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서 쭉 나오다가 여기서 여기는 확정, 미확정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확정에 뭐 채무가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미확정에는 뭐 채무가 있어요. 확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험사 그 환수금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삼성생명에서 그 근무를 하셨어요. 삼성생명에 근무를 하셨는데 여기 그 확정이 딱 돼 있으면은 이 서울보증보험이 삼성생명에다가 그 환수금이라고 써 있진 않아요. 환수금이라고 써 있진 않은데 그 보통 삼성생명 이렇게까지만 기재가 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뭐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이분이 그 일반 대출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뭐 사고 채권이었는지 뭐 아니면은 뭐 근무를 하시다가 보통 근데 생명은 그 저거죠, 환수금, 그 다음에 그 손해보험은 구상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가끔씩 뭐 손해보험에서도 환수금 나오기도 해요. 정말 어쩌다 한번 정말 이것도 뭐 한 1000건에 하나? 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옛날 차고 진짜. 그래서 저희가 못 찾는 경우는 또 전화해서 여쭤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삼성생명에서 뭐 그 설계사 근무를 하셨는데 실력이 좋아가지고 뭐 이게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역시 아까 이 그 85%에서 뭐 혹은 95%까지 그 서울보증보험이 대의변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의 5에서 뭐 10% 정도가 15%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열심히 실적을 쌓아가지고 실제로 이걸 다 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설계사로 근무를 하셨지만 자기 실적을 얼마큼 쌓아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까지 동그라미 쳐주시면 이 확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뛸 수 있는 거, 물론 금융회사들을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슨 일반 주식회사라든가 렌트카 회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SK 렌트카
렌트카, 그 다음에 RCI 파이낸셜. 이건 대부 저기 그 RCI 파이낸셜은 뭐 그 저기 차 빌려주는 리스 저거로 르노 쪽하고 관련돼 있는 회사인데 이것도 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JB 우리 캐피탈. 여기도 뭐 현대캐피탈처럼 뭐 상품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데 우리 캐피탈 렌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은 솔직히 부채질문서를 발급을 안 해줘요. 뭐 다른 회사들은 몇몇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잘 발급을 해주는 사례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데는 발급을 안 해줍니다. 참고를 하시고 내용 증명을 하시든가 의뢰인한테 직접 얘기하면 의뢰인한테 또 떼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한테 뭐 대리인이고 뭐 얘네들이 렌트카 회사기 때문에 그 통신 판매업자다 보니까 발급을 뭐 제가 구청에다가 뭐 내용 증명 보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법령에는 발급을 해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얘네들은 뭐 그것이 뭐 포함이 안 되느냐 했더니 뭐 포함 안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공문이 왔거든요. 뭐 구청 관계자들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서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직 뭐 저도 이 일은 오랫동안 했지만 법률적인 부분이 제가 뭐 다 아는 변호사도 아니고 변호사님도 아니고 뭐 공무원님도 아니고 그런 데서 뭐 계속 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부채질면서만 계속 그냥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자세히 아시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서울보증보험만에 동그라미 치시면 진짜 서울보증보험만 띄고서 끝나는 경우고요. 확정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은 저희가 확정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보내드려요. 근데 이런 것이 찾기가 뭔지 한번 갔는데 아니다. 그것이 맞겠지라고 해서 갔는데 아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법이다 해가지고 계속 정보가 삭제가 되는 경우가 참 이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서울보증 다른 데보다는 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걸 원채권자 대법제를 돌고 돌면 저희가 그나마 중간에 대법제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거 빼고는 웬만해서는 또 잘 찾아요.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이 참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그 다음에 미확정까지. 솔직히 미확정까지 이거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소속의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병원 보훈병원 같은 거 있잖아요. 보훈병원 그거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미확정이라서 못 해준다. 근데 이게 뭐 저도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하니까 법률적으로 미확정 채권이 일지라 하더라도 장래 구상권자이기 때문에 구상권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해서 보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보건복지부 소속은 정말 힘들어요. 너무 안 해줘요. 보건복지부에 제가 민원을 좀 제기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보훈병원 갖고 된 건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납부 특실 미가 이런 거 띄는 것 때문에 너무 의뢰인은 전화 안 받고 저희 쪽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줘도 인감을 다 가져가도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민원을 넣었었는데 개인정보법 굉장히 세게 나가면서 안 된다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하고 통화 꼭 돼야지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양해 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되는데 참 그러지 않는 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 그리고 국민행복기금 해서 발급 미발급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국민행복기금은요, 솔직히 국민행복기금을 발급을 하고 나서 그 안에 뭐 외환은행,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여러 가지 채권사가 쭉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다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해보니까 정말 이거는 10만 건, 20만 건, 30만 건 이거는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너무 일도 많고 다른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이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다른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없애기로 했고요. 너무 안 나와요. 요건은 그거예요. 너무 안 나와요. 뭐 아까 제가
원채권에서 발급 미발급을 했을 때 뭐 10,000건에 한 건 정도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10,000건도 넘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10만 건, 20만 건, 30만 건 거의 다 또 은행연합회를 뒤지면 거의 다 이 국민행복기금에서 놓쳤던 부분은 거의 다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연합회를 꼭 잘 모르실 때는 이용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또 이제 그 신용회복위원회 뭐 옛날에 신청하셨던 분들 거 그 저희가 그 이력표를 띄워가지고 그 안에 거를 이것도 신용회복위원회도 여기다 적으셔야겠죠. 항시 안 적으시면은 여기 발급에다 동그라미 막 쳐서 보내셔요. 근데 이거 신용회복위원회를 여기다 적지를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발급은 그자 요청이 들어오면은 발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막 동그라미 계속 쳐서 보내셔야 소용없고 꼭 적으신 다음에 발급이든 미발급이든 동그라미 쳐주셔야 됩니다. 여기 뭐 보증재단도 그럼 계속 발급 치면 보증재단이 저희가 뭐 적어주시지 않으신 보증재단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 틀은 적어주시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채권 상담을 잘 하셔서 많이 적어주시고 꼼꼼히 적어주시는 분이 제일 빠릅니다. 일이 제일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알아서 조회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고서 눈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에서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하나하나 은행연합회를 하게 되면은 발급으로 해서 딱 하게 되면은 뭐 우리은행이 있었고 A대부, B대부, C대부, D대부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은행연합회를 해가지고 꼼꼼히는 하지만 속도가 돌고 돌아서 시간이 걸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회생 뭐 우리 회사로 급여압류 들어옵니다. 난리 났습니다. 빨리 뛰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뭐 여기다 원채권상 발급 동그라미 쳐서 보내시고 은행연합회 해가지고 여기다 적으셨는데 발급으로 해가지고 여기 가시면은 솔직히 뭐 이런 식으로 A대부 나올지 B대부 나올지 C대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요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DS 민원이 어떻게 일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시켜야겠구나. 자동차가 있는데 처음부터 3단 넣고서 시작할 때 기아 넣고서 요즘 다 오토죠. 그런데 저는 아직 스틱을 쓰고 있습니다. 3단을 넣고서 빨리 갈 거야. 5단 넣고 빨리 시작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신호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빨리 가겠다고 급하게 마음 먹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채권자를 잘 상담하셔가지고 제대로 적어주시고 정확히 적어주시고 이거 미발급 두시고 굳이 은행연합회 할 필요 없으시고 그러시면은 미발급 은행연합회 적지 않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증재단도 발급에 두시든 미발급에 두시든 보증재단에 대해서도 다 상담을 해서 적어주시면은 그것만큼 빠른 게 없어요. 그것만큼 빠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일을 진행하다가 경우의 수가 좀 벗어나고 좀 이상하고 뭐 특별히 뭐 다른 걸 하기 싫다. 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를 적어주셨는데 나 우리은행 거 있어. 그러면 여기다 항시 만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예만 하고서 일이 끝나고 우리은행도 신보증 뭐 이렇게 요거 발급에 뒀어요. 우리은행은 뭐 보증재단 그 신보증 난 있으니까 여기다 만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은행 말고 뭐 신한은행이 있었다. 신한은행이 있었는데 이것이 경기신보였다. 그러면 여기다 만자 안 적으시면은 이거는 그냥 경기신보를 발급을 하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적어주시면은 빨리 일을 해드릴 수 있고 정확히 일을 해드릴 수 있고 둘 다를 추구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인력도 좀 많이 두고 해서 뭐 매일매일 방문하는데 매일매일 방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하는 분, 그 다음에 팩스 보내서 채무 확인하시는 분, 우편 보내셔가지고 계속 채무 확인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저도 같이 생활무고 같은 경우는 좀 자꾸 딜레이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신협이라든가 이런데 우리는 뭐 직접 지방에 이제 찾아오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업무 처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확히 하지만 저희 고객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저희가 한 번에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분은 고정값을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고정값을 추진 중에 있어요. 고정값을 추진 중에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의뢰인하고 상담할 때마다 빨리 급해요. 지금
채권자가 뒤에 쫓아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저거 접수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저기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못 찾는데 꼼꼼히 한번 보시면서 잘 좀 찾아주십시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체크를 할 때마다 접수를 할 때마다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고정값을 드리고 나중에 이거를 굳이 이렇게 보내실 거는 이제 체크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체크를 해서 보내시면은 본인들이 고정값이 있던 것들이 변경이 되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항시 원체 거절을 다 할 거야 했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상담을 했더니만 되게 급하대요.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빨리 뛰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접수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저희한테 항시 고정값이 발급으로 돼 있었는데 새로 채권이 그 상담 일지가 들어와가지고 저희한테 업무 요청서가 들어갈 때 미발급으로 체크돼 있으면은 저희가 변경을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일을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 동영상을 먼저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채증명서 발급 이야기 1, 2, 3 이게 세 번째인데 3 밑으로 보시면은 내용들이 좀 뭐 국민행복기금 내용도 쭉 있고요. 해가지고 이건 뭐 다 없어졌지만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